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선거 후에 국민의힘 지금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쎄 적당히 절연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장 대표의 입장이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왜 이런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상은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사실 못했어요. 이번에는 좀 예.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절연을 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게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네네. 정반대 메시지를 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냈을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기는 요즘의 정치적 세계적인 추세가 이 강한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 당을 끌고 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난번 집권도 그렇고 네네. 최근에 있었던 일본 자민당의 선거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3분의 2 의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 당도 강한 당원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또 한 가지는 당원 여론조사를 보면 7, 80%의 당원들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중간층을 보기보다는 당원 중심으로 확실하게 결집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1심이다 이건 그러니까 최종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판사적 마인드.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심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2심에서는 과연 그러면 내란이 아닌 걸로 나올 거냐. 알다시피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적고 또 민주당에서 좀 밀어붙이는 게 대법관들의 증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하는 대법관에 들어가면 이거 이재명의 사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심에서 과연 이게 또 내란이 벗어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물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만 가지고 정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은 국민 전체를 보고 좀 유연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그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지금 귀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일단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힌 후에 국민의힘 내분에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아직 1심 판결이라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의 선을 걷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고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좀 전에 이용호 의원께서 그 전 세계적인 선거 흐름을 좀 벤치마킹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진단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는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이 목소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지방선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전략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흔히들 뭐 일반 사람들도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다. 예. 중도 어필을 어떤 정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 상식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예.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앞서 뭐 한덕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모두 내란 혐의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란조차 사실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 지방선거용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아마도 그냥 내부의 뭔가 이 권력 다툼, 한동훈 전 대표를 네네. 몰아내면서 내부의 그 장동혁 지도부를 더 이렇게 구축하기 위한 그냥 본인을 위한 행보로밖에 볼 수 네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친한계 박정원 의원이요. 또 오늘은 이 박상수 그 의원 후보죠. 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장동혁 대표, 윤석열 세력의 숙주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심리적 붕당 상태고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윤기찬 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갈까요? 근데 이제 중도층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방법은 예. 양측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예. 있어야 될 수도 있죠. 저도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판의 수위나 내용 등이 마찬가지로 한동훈계 측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 입장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내 비판을 이어간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지금 지도부가 만약에 그만두는 것이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보다도 조금 수준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쨌든 이미 계엄에 대한 그 사과를 몇 번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를 한번 그 입장에서 고민해 보면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약간 부인한 듯한 스탠스 취한 이유는 네. 지금 민주당이 자꾸만 위헌정당 해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은 이제 이 내란을 전제로 하는 공세이기 때문에 이 위헌정당의 겁박을 일단은 버티자. 그리고 선대위 체제로 가서 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그 선대위 차원에서 또 후보들 차원에서 뭔가 중도에 호소하는 여러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거든요. 따라서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당내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 비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퇴 이런 얘기는 예. 선거 끝나면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조금 지방선거에 치중하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행보를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